의 강견.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로 자유한국당이 문제 인정권을 향해 총공세에 나서자 집권 여당은 김성태 딸 취업 특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김성태가 A씨, 그럼 문준용과 같이 까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좌파 집권 여당은 아따 형님, 그렇게 까칠하게 굴 필요가 없다라며 단지 농담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임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 4명입니다. 임종석 실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담았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조국 민정수석이 삼청동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여러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번잡하시겠다고 언급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민간 사찰 문제로 파문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여당 의원들을 마치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담긴 의미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로 당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아냥거렸지요. 지금의 집권 여당 꼬라지는 아마도 여의도 화장실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12월 22일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단 진상조사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면 몰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당정청 회동 발언을 언급하며 특감반 사태의 책임자이자 진실의 정점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당 발언은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뻔뻔함에 극치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자 청와대 불법 사찰 복마전의 책임자라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찾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희경 대변인은 이른 청와대가 버려놓고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라는 하명인가라며 당초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인데 청와대는 진실 규명은커녕 해명 과정에서 그건 릴레이만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와대 비호에만 몰두한 채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운영위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12월 23일 일요일에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추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SNS에서 해악과 재치가 가미된 글로 우파 독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손병호 씨는 김태우 의외로 강견이다라는 제목으로 김태우는 의외로 치밀하고 배짱이 있습니다. 단순히 U급 공무원 보스가 아니에요. 처음에 우윤근이란 문이 오른팔을 찔러 들어간 공격 게시가 세간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어요. 깡패들이 선방치기로 상대를 제압하듯 문 집단의 척수에 일격을 가해 첫방으로 이기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이념적 우군 1번은 임종석이고 정치적 우군 1번이 우윤근인데 김태우는 그걸 찌른 겁니다. 김태우의 노림수가 통해서 6급보다 하늘만큼 높은 놈들이 우아좌왕하며 똥볼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급 동변인 김의겸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사찰이란 유전자가 없다란 XX 육갑하는 말로 똥볼을 차기 시작하더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며 지들은 더 미꾸라지가 됐어요. 이 자식은 6급 상대인 김태우보다 명색이 차관급인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흥분해서 6급 따위의 말에 언론이 휘둘리지 말라는 말싸움판에서 쪼다들이 코너에 몰리면 항상 꺼내들은 너 몇 살이야? 류의 계급, 나에 비하로 장안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김태우의 치밀한 작전에 김의겸은 그런 식으로 박자를 딱딱 맞추어서 김태우의 폭로를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차관급 대똥인 김의겸을 6급 공무원과의 말싸움에 앞세우고 그림자 유리창 뒤에서
새의 눈과 개의 후각으로 주시하는 문과 임과 조국의 표정이 그때마다 어떻게 일그러졌는지 눈에 선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죽자고 덤비는 상대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한국 정계에서 현재 문집단을 최대의 코너로 몰아넣은 김태우는 죽자고 덤비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이 무서운 것이 죽자고 덤비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너 진짜 죽는다. 죽지 말고 살아라며 꼬시는 중이고 죽자고 덤빈 김태우의 준비는 역시 치밀합니다. 대개 정보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취득한 정보를 두 트랙으로 작성합니다. 하나는 조미료를 첨가한 보고용, 하나는 팩트가 기록된 보관용이지요. 김태우 역시 자신이 취합한 정보를 어김없이 보관했어요. 지금쯤은 그 보관용이 안전한 곳으로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 기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김태우는 의외로 여린 소시민이며 건전한 생활인입니다. 그는 이 폭로를 망설인 건 딱 하나다. 공무원 생활 18년 4개월이기에 1년 8개월만 버티면 공직 생활 2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으며 가족과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깨지는 것 때문에 불안했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람을 험한 폭로의 아수라장으로 내몬 놈들이 좌빨입니다. 나라의 TV 논평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지게 하는 막강세도가 임종석이 6급 법원 조사관 김태우로 인해 큰 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권력 실세들이 김태우 한 명 때문에 머리 싸매고 권력 잡은 것을 놓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좌파들이 얼마나 허술한 작자들인지 단번에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파 운동권에게 권력을 던져준 탄핵 찬성 세력 또한 나라를 망가지게 만든 공동체들인 거죠. 김태우 폭로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했던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을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 3개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 관리했다는 의혹일 것입니다. 즉, 청와대 임종석한테 찍히면 청와대 소속 조사반 3개의 조직을 동원시켜 뒷조사해서 탈탈 털게 하여 조져버리는 공포 정치를 펼친 의혹 사건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들 유전자에는 국민 사찰이라는 유전자가 없다라면서 일반 국민들 앞에서는 온갖 척 한 척 선한 척 진상을 떨었던 겁니다. 야당이 왜 야당 역할을 못하는지 약점 잡혀 그런 건 아닌지라는 한간에 떠도는 의혹과 심지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시점에서 민주당조차 임종석에게 함부로 비판적이지 못한 이유가 김태우 사건으로 간접 들통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대로라면 임종석은 스탈린식, 나치식, 중공식 비밀경찰을 청와대에 3개 조직을 설치해놓고 비판 세력, 정작 제거를 위해 국민들을 사찰하고 기업인을 사찰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원활한 국정 운영 통치 행위를 위해 사찰 수집한 약점으로 상대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입을 닫게 만들어왔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더욱 증폭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김태우 폭로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국 시민들은 모두 김태우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100% 이루어지지 않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이번 김태우 폭로 사건을 단지 모함이다 억울해하지 말고 오도된 정보가 있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 노력에 협조해야만 할 겁니다. 12월 23일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폭로 계획에 대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패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될 내용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 목록 107건 외에 민감한 첩보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청와대 대응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추가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룰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전대 경선에서는 지도체제 형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10여 명 중 출마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우택 의원, 김진태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이 밖에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을 알려주는 문재인 정권. 12월 22일 대구시 동대구역에서 개최된 제99차 박근혜 대통령 즉각 복구 투쟁 태극기 집회에는 많은 우파 시민들이 참석하여 동대구로를 행진하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태극기 참여 인원수가 갈수록 늘어나자 대구 지역 방송 TBC를 비롯하여 뉴시스1까지 태극기 집회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그나마 문재인 지지율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20대 청춘들마저 등을 돌리니 급기야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고작 1,000만 원 빚진 청년들이 연체 기록 때문에 어려운 취업을 타개하겠다며 3년 동안 120만 원만 갚으면 국가에서 그 나머지 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어이상실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또다시 바보 만드네, 돈이 썩어난다. 이게 무슨 동화 속 나라냐? 그럼 은행은 왜 필요하고 880만 원 누가 주는데? 국가가 주냐 아니면 국민이 국가에 제공한 국민 세금이냐? 사이코 정신들이 이리 많아? 떼쓰고 공짜 좋아하고 봐주고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라의 TV도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질의해볼게요. 진짜 신용불량자라서 취업을 못할까요? 아니면 이럴 기업이 없어서 취업을 못할까요? 그럼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줄 건데요? 문재인 정권 대답을 내놓아 보시죠.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황당 골 때리는 서울발 외신입니다. 서울아트센터에서 김정일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권총으로 어찌하는 조형물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니 2차 대전 끝나고 사회주의 정치 실험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은 거지되고 끝장났는데 아직도 사회주의 몰고 빠는 이유가 뭐냐? 지금 광화문에서 습선비가 조선시대 이시 왕정 복구하고 성리학 국가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미친 취급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세우자고 말하면 박수받는 세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분노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관련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서 조형물 작가를 미국 CIA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12월 22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코너에서 검사 50명이 5개월 이 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 틀렸다니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거의 막장급 수준의 사법부의 형태를 저격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오류가 38군데나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무려 30분간 이를 지적하며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정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소송의 핵심적 증거다. 그 공소장이 사실관계가 엉망인데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짜나 직책, 이름 등 기본 사실이 틀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 개입 문건 공범이라고 적시했는데 그 문건은 그 사람이 행정처장에 임명되기 석 달 전 이미 작성됐다. 이렇게 앞뒤 시간 순서도 맞지 않는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설을 쓴 것이다. 미리 각본을 짜놓고 거기 꽤 맞추다 보니 벌어진 일 아닌가. 재판부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대법원장이 사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이 돈은 대법원장이 쓴 게 아니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나눠줘 대외 활동 경비로 사용됐다. 이번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출발했다.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꿨다.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검사 50여 명이 동원돼 5개월 동안 이 잡듯 탈탈 털었다. 죄가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공소장 자체가 38곳 오류투성이다.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혐의까지 갖다 붙인 것이었다. 이 엉터리 검찰 수사로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겠나라며
조선일보 사설은 맺었습니다. 정치 재판에 앞장서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김명수 대법원장. 여기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조한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이 바뀌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과오대로 똑같은 동료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에 적시된 삼권 분립도 훼손했다는 혐의도 추가될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통해 박 대통령 재판 과정을 모두 취재하고 있는 우종창 대기자도 조선일보의 사설을 바탕으로 이런 엉터리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한 것을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재판의 문제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우종창 대기자는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안종범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작성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1심,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면서 K스포츠 정동구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의 진술은 안종범과 다르다면서 최서원과 정호성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진술까지 다 무시하고 안종범 진술만 가지고 재판 결과를 도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종창 대기자는 검찰이 공소한 내용 중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이 과천과 상주에 있는 승마장 찾아간 이유는 대통령기 승마대회가 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는지를 청와대에서 그 연유를 파악해보라고 해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지 승마협회 비리조사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우종창 대기자는 조선일보가 사설 마무리 부분 이 엉터리 검찰 수사로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겠나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그 중에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정치화된 사법부의 도넘은 형태를 꼬집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불법 사기 탄핵당하고 이어서 구속 수감되었는데 현재 가장 큰 죄명이 뇌물죄입니다. 여기서 안종범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종창 대기자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안종범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안종범이 주도하여 설립했다. 미르재단 핵심 차은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은 안종범의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없다. 2. 최순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전혀 관련 없고 안종범과 일면식도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은 아무 관련 없다. 3. 고용태가 소수를 제공하고 좌파 정치권 및 단체 그리고 좌파 주요 인물들이 결집하여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을 국정농단이라는 유리 재료로 활용했다. 4. 정치검찰은 압수한 안종범 수첩을 적극 활용하여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날조했는데 여러 피의 혐의가 있던 안종범은 대통령을 팔아서 자신이 살아남고자 적극 협력했다. 5. 안종범의 협조 결과 정치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고 두 재단의 실세가 최순실이며 두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곧 뇌물이다라는 날조를 완성했다. 6. 대통령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불가하자 최순실을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웃기는 궤변을 개발하고 이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조인의 양심을 팔아먹은 법률용어 신조어까지 개발하여 박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를 뒤집어 씌웠다. 7. 안종범이 자신의 업무 수첩 내용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박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사실대로 제대로 밝혔다면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연결고리는 박살이 나고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이 박 대통령을 엮기 위한 날조 시나리오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었다. 8. 안종범을 경제수석으로 천거한 사람이 탄핵 주도적 역할을 한 유승민이라는 설이 있다. 참고로 유승민과 안종범은 둘 모두 대구 출신, 대학원도 동문이다. 실제 2017년 5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4년 6월 부임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문재인 정권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8천억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엘리엇에 제출했으며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답변서 내용을 쭉 훑어보니 정부는 답변서에서 한국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한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 판례를 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2017년 1월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잘 지켜보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박 대통령이 무죄임을 정부가 보증서처럼 답변서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가장 억울할 사람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죄, 돈 물어줘야 할 판국에서는 무죄.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은 박근혜의 묵시적 청탁이라 특검은 뭐냐? 판사는 또 뭐고? 삼성의 묵시적 뇌물이라며? 결론은 박근혜의 무죄란 말이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 정권은 적폐보다 심한 민폐다. 민폐. 국민 잡는 민폐 정권이야. 이재용 박근혜 변호인은 저 정부 답변서를 무죄의 증거물로 제출하면 되겠네. 아 그럼 이재용은 왜 감옥 다녀오고 박근혜는 왜 투옥 중임? 골 때리내라고 조소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가짜 찌라시로 박 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주장하고 합리화하려는 세력들. 지금이라도 1심, 2심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및 재판 기록 부분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간 검찰과 특검이 만든 공소장과 범죄 사실이 얼마나 실체 없는 거짓투성이인지 다 알 것입니다. 이런 막장급 사법 시스템에서 무슨 신보수이니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따지고 드나요? 전부 언어도단 말장난일 뿐입니다. 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음 박 대통령이 재판장을 향해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지 소문을 말하는 곳이 아니다라고